네, 저희는 전 시간에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숫자 타입들에서는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봤고요. 카테고리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 각 변수들별로 각 카테고리에 몇 개씩의 빈도가 나타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를 했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토탈 빌 컬럼의 최대값이 누군지, 그 다음에 토탈 빌 컬럼의 최소값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을 행 전체를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성별에 따른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요일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싶은 거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요일별, 성별 어떤 팁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토탈 빌 최대값 먼저 찾아보시면 토탈 빌의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우선 변수를 찾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팁스고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대괄호를 쓴 다음에 따옴표를 써서 컬럼 이름을 쓰면 되죠. 이게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컬럼을 출력해 보면 244개가 쭉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 컬럼에 무엇을 찾는 거냐면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max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max를 써주시면 숫자 하나가 딱 나오죠. 이게 토탈 빌이라고 하는 컬럼이 가지고 있는 최대값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걸 원하는 거죠.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냐면 팁스의 토탈 빌 컬럼의 값이 뭐랑 같은 거 여기 있는 50.81이라고 하는 숫자랑 같은 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나눠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면 토탈 빌 50.81, 170번째 로우에 인덱스 170번 로우에 최대값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팁은 얼마를 줬는지, 성별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흡연자인지 아닌지, 몇 사람이 와서 뭐 식사를 했는지 등등의 모든 정보들이 이 로우 하나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찾은 거냐면 이 숫자는 요 공식을 가지고 요런 수식을 가지고서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숫자를 써주시는 대신에 여기를 복붙을 하지 말고 아예 이 코드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버리셔도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아주세요를 하는 거고 어떤 조건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이 토탈 빌 컬럼이 최대값이랑 같으면 됩니다. 이걸 써주는 거고요. 최대값을 써주는 자리에 누구의 최대값을 찾는 거냐면 팁스 마찬가지로 토탈 빌 컬럼의 맥스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행이 딱 나오게 됩니다. 미니멈 최소값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값 찾는 거는 근데 제가 이 표기법만 조금 다르게 할게요. 표기법만 조금 다르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의 무슨 컬럼 토탈 빌 컬럼 이렇게 나오죠. 같으면 돼요. 무엇이랑 같으면 되냐면 팁스의 토탈 빌 컬럼의 무슨 값 미니멈 값 이렇게 메서드 붙여주시면 돼요. 3.07이 최소값인가 봐요. 이거는 우리 아까 디스크라이브로 찾은 게 있으니까 3.07인지 아닌지는 디스크라이브로 확인이 됩니다. 위쪽에 디스크라이브 있었죠. 네, 여기 있죠. 토탈빌은 최소값이 3.07, 그죠? 최대값은 50.81, 그죠? 3.07과 50.81, 여기 보시면
3.07과 50.81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고요. 두 가지는 뭐 그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단지 표기법, 컬럼을 찾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는 표기법이 이렇게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참조 연산자 점을 써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같은 방법이 두 가지가 같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아마 그 타이핑 하기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대괄호 안에 또 다른 대괄호가 들어가고 또 대괄호가 들어가고 끝날 때 대괄호로 닫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안쪽에서는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그 선호도가 좀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가독성은 아래쪽이 더 좋더라고요. 가독성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모든 컬럼 이름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쓰기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점은 그 변수 이름 규칙에 어긋나면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파이썬의 예약어와 겹치는 경우 쓸 수 없다. 등등등. 못 쓰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얘는 그런 반면에 장점은 모든 어떤 이름이든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성별이었나요? 성별을 먼저 했었죠. 성별, 그 다음이 요일. 제가 문제를 그런 식으로 드렸었죠. 남성, 여성.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부분 집합을 찾은 다음에 하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팁스잖아요. 팁스 중에서 성별이 남자인 것만 먼저 찾는 거예요. 변수 이름을 먼저 만들어서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팁스의 무슨 컬럼? 성별 컬럼. 값이 뭐랑 같으면 된다. 아마 대문자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먼저 찾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팁스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157개의 로우가 있어요. 244개가 아니죠. 이제는 157개. 위쪽에서 밸류 카운트 우리 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쪽 어딘가에 코드가 있을 거예요. 전체 244명인데 남성이 157명, 여성이 87명 합쳐가지고 244명. 밸류 카운트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숫자가 남성의 숫자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이제 보면 여기에는 뭐 10개밖에 출력을 안 해보긴 했지만 피메일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메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게 되면 이제 팁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157개가 생기는 거예요. 157개의 평균을 계산하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집합을 먼저 찾는 거예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먼저 찾은 다음에 팁스 메일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에서 무슨 컬럼? 여기도 보면은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평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성들의 팁의 평균은 3.089 대략 뭐 3.09 정도의 팁이 평균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성도 똑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성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번에는 표기법을 조금 달리 해볼게요. 변수를 먼저 만들까요?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피메일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변수 이름을.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female이랑 같으면 출력해 보면 되겠죠. 팁스 female 하고서 출력을 해보시면 전체 로우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87개가 나와요. 157 더하기 87, 244 맞고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이제는 메일은 들어가 있지 않고 female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부분 집합 제대로 찾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87개의 팁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팁스 female 점 팁이 컬럼 이름이죠. 팁이 컬럼 이름이고 다시 한번 점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8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표기법, 요거 같은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을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사용하나 같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는 거나 같은 방법입니다. 네. 뭐 얘네들은 파이썬의 그 변수 규칙에도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 이름이나 예약어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단계 나눠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도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줄로 끝내버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남성을 먼저 보면 표기법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 찾으면 되죠. 거기에 값이 메일이라고 하시면 되죠. 아까 우리 이거 출력을 해봤어요. 그죠? 부분 집합. 얘가 뭐가 됐냐면 얘가 부분 집합이었단 말이에요. 244개가 아니라 157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까지의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이 두 가지죠. 이렇게 하고서 팁이라고 쓰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몇 개가 나왔어요? 157개의 팁이라고 하는 컬럼에 157개의 숫자들이 나온 거죠. 이해되시죠? 숫자 찾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점 평균.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럼 똑같은 결과죠. 남성들의 팁의 평균은 3.089인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여기를 점으로 쓰셔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는 방법은 점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면 컬럼을 찾게 되고 그 컬럼에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성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팁스. 요번에는 표기법을 이렇게 쓸게요. female 컬럼에서 성별이죠. 죄송합니다. 성별이 female과 같은 것을 찾아서 female.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출력을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면 대괄호를 쓰면 컬럼 찾는 거고,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팁이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숫자가 87개가 나오는구나 보이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점 찍고서 메서드 호출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요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요렇게.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까지의 결과, 그러니까 조건식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는 결과, 여기까지가 뭐다?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만 선택한 부분 집합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대괄호를 쓰는 방법과
점을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컬럼 선택 방법이죠. 컬럼 선택 방법. 컬럼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첫 번째 방법에서 요거는 에러가 나요. 무엇이 에러가 나냐면 메일인 걸 찾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겠다. 이거는 에러가 나요. 이건 에러가 나는데 뭐는 에러가 안 나냐면 여기다 로케이션이라고 쓰는 경우. 로케이션이라고 쓰는 경우는 이렇게 찾아줘요. 이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활용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왼쪽에는 조건식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오른쪽에는 컬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찾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들을 찾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 찾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TV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주는 거예요. 컬럼.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로우 인덱스를 먼저 사용하고 컬럼 인덱스를 나중에 사용을 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는다. 이게 행을 로우를 찾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럼 이름을 써주는 게 그게 로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하시면 여기까지의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TV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실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이해하기 쉽거나 자기가 제일 편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셨지만 잘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저도 잘 모르면 구글에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구글에다 물어보면 예제 코드들이 쭉 나오죠. 네, 예제 코드들이 나오는데 개발자에 따라서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로케이션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제 코드가 진짜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얘기 보충 설명 조금만 더 할까요? IRC로 볼게요. tips.IRC. IRC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IRC는 인티저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0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하면은 로우 몇 개만 선택하죠? 로우 3개만 선택해요. 맞아요? 앞에서 0번부터 1번까지만 보여주죠. 자, 제가 여기에서 토탈 B라고 팀만 보고 싶어요. 자, 이쪽은 로우, 이쪽 방향은 로우죠. 이쪽 방향은 컬럼이에요. 그죠? 로우와 컬럼을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쉼표로. 그리고 앞에서 2개. 볼까요? 이렇게 하면 행 3개만 보여주고요. 컬럼 앞에서 2개만 보여줘요. 사실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3개로 앞에서 3개의 로우와 앞에서 몇 개? 2개의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쓸까요? 팁스. 로케이션. 로케이션과 iLocation의 차이점은 로케이션은 뭐를 쓰는 거다? 로케이션은 레이블을 쓰는 거다. 레이블을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를 3번이라고 써버리면 3번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0, 1, 2, 3번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토탈 B라고 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팁. 여기서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이해되시죠? 네. 처음부터 팁이라고 하는 컬럼이 나올 때까지. 근데 보통은 레이블을 쓸 때에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써요. 토탈 빌 컬럼 선택해 주세요. 팁 컬럼 선택해 주세요. 같은 결과입니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로 넘기죠. 리스트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레이블 3번까지. 앞에서부터 레이블 3번까지 행. 그리고 컬럼은 토탈 빌과 팁 컬럼만. 네. 토탈 빌과 팁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iLocation이나 로케이션이나 둘 다 앞쪽은 로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쉼표 뒤쪽은 컬럼에 대한 정보를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iLocation은 숫자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레이블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레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컬럼에는 컬럼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컬럼의 이름이 레이블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인포를 설명을 드릴 때 컬럼에도 인덱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인포가 네, 여기 있죠. 제가 인포를 설명을 드릴 때 행에만 0부터 243까지 자동으로 매겨지는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컬럼에도 0부터 자동으로 매겨지는 번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iLocation에서 사용하는 그 번호들인 거예요. 0이 토탈 빌이 되는 거고 1이 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데이터 프레임은 정수 기반의 인덱스도 존재하고 레이블도 존재하고 둘 다 있는 겁니다. 행과 로우와 컬럼 둘 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얘가 그걸 응용을 한 거죠. 그렇죠? 왼쪽에다가 로우를 선택할 때 조건식에 만족하는 로우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그 다음에 컬럼, 우리가 필요한 컬럼 이름만 쓰고 그 방법을 사용한 게 바로 얘랑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신에 조건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써준 것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컬럼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팁만 써준 거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원하는 컬럼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를 리스트로 써주시면 되는 거. 그것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이 요일이었죠. 요일. 토요일을 찾자였었죠. 아닌가요? 무슨 요일이었죠?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을 찾자였었어요. 그러면 일요일만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럼 팁스 중에서 일요일만 뽑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자,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 J라고 하는 컬럼. 그리고 요일이 sun이라고만 되어 있나요? 네, 요거는 아까 value count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한번 출력해 볼까요? 맞군요, 그죠?
예. 요일 부분을 보면 sun이라고만 돼 있죠.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전체 76개. 전체 76개. 그래서 여기에서 그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일요일 부분 집합을 찾았으니까 팁스 썬데이에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 찾아서 평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에서 컬럼을 찾으면 되죠. 무슨 컬럼? 데이라고 하는 컬럼. 그 값이 뭐랑 같으면 sun이랑 같으면. 자, 여기까지 하면 데이터 프레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찾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자. 컬럼 찾았죠? 찾았으면 평균을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그 팁을 찾았던 부분 집합 찾았던 그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컬럼 찾는 방법, 컬럼을 찾았으면 메서드 호출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또 남성, 여성 나누자라고 했었죠. 일요일에서 남성 평균, 여성 평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전체 팁스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썬데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성별을 여성들만 따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남성들만 따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그 평균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자인 거예요. 그게 제가 드렸던 문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팁스 썬데이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그대로 이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팁스 썬데이에서 팁스 썬데이의 무슨 컬럼? 성별 컬럼. 이 성별 컬럼의 값이 뭐랑 같을 때? 남성이랑 같을 때. 그러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는 중간에 생략되는 거 없이 쭉 나오죠. 이게 옵션이 20몇 개인가 뭐 거기까지가 아마 한꺼번에 출력될 수 있는 그런 걸 거예요. 어쨌든 요일을 보면 요일은 전부 일요일밖에 없는 게 보이고요. 성별은 남성들밖에 없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컬럼?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여기 있는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찾는 거죠. 찾은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보시면 위에서 찾았던 처음 찾는 거죠. 죄송합니다. 3.22라고 하는 값이 보여집니다. 일요일이면서 성별은 남성인 사람들의 팁의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표기법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팁스 썬데이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성별 컬럼. 그 컬럼의 값이 같아야 된다. 피메일이랑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컬럼을 선택하자?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자. 그리고 평균을 계산해 보면 3.36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이것만 보면 일요일에는 남성 손님한테 그 서빙을 하는 것보다 여성 손님한테 서빙을 하는 게 평균적으로 팁의 금액이 더 많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계 생각하셔서 나눠서 하셔도 돼요. 단계를 나누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AND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죠. 요일은 일요일이고 성별은 남성이고 이거를 AND로 연결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안쪽에 대괄호 안쪽에 조건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day가
무엇이고 Sunday이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이죠.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면 거기를 반드시 괄호로 묶으세요. 괄호로 묶어주시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nd를 써주시고요. and를 써주시고 또 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팁스의 성별 컬럼이 남성을 먼저 볼까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우리 아까 찾았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은 요일에는 sun, 일요일만 나와야 되고 성별에는 male, 남성만 나와야 돼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컬럼 선택할 때는 대괄호 팁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이 값은 위에서 찾은 여기 3.22하고 같아야 돼요. 같죠? 여성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표기법만 조금 다르게 할게요. 팁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팁스에 day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값이 Sunday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팁스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값이 female이랑 같아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요일은 Sunday, 성별은 female. 잘 나왔죠? 여기서 무슨 컬럼 선택? 팁이라고 하는 컬럼 선택. 그리고 min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하면 위쪽에서 찾았던 3.36이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은 동일한 방법이고요. 컬럼을 찾으실 때 대괄호를 쓰시는 방법이 있고 컬럼을 찾으실 때 점을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시각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이거 컬럼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다? 데이터 프레임이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고 문자열을 써주면 얘가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럼 컬럼을 선택을 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예요. 그죠? 예. 요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어제 그 과제를 드렸던 내용들은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왔고요. 네, 했고. 정말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연습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비슷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그 데이터셋이어서 예전에 R에서도 비슷한 그런 거를 혹시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재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 타이타닉 호가 그 유람선이 여행을 하면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생존자가 몇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는 몇 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셋이고요. 시본에 이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시본에 있는 그 GitHub를 가보시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똑같이 타이타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cb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드 데이터셋 여기다가 타이타닉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함수에 대한 설명을 받고 함수 설명을 보니까 GitHub를 찾아가 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GitHub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앞 뒤쪽에 있는 CSV 잘라버리고 타이타닉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한번 전체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뭐 대략적인. 자, 여기도 컬럼은 딱 10개만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중간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컬럼은 전체 일단은 중간에 점점점이라고 없으니까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보여주는 것 같고 컬럼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고요. 일단 컬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컬럼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밑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 첫 번째 컬럼 이름이 뭐냐면 survived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survived를 보면 0하고 1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survived가 있는데 얘는 생존 여부예요. 생존 여부.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고요. 저기서 0은 제가 옆에 쭉 이렇게 가보면 alive라고 하는 변수가 또 있죠. alive, 이게 no라고 되어 있죠. 0은 사망이란 뜻이에요. 사망. 그러면 1은 생존이란 뜻이야. 1은 생존. 근데 얘가 무슨 변수랑 똑같냐? alive 컬럼과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컬럼이에요. 중복되는 컬럼. 그러니까 어떤 컬럼이 먼저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survived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파생 변수로 alive를 no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alive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는데 여기가 yes하고 no가 있어서 이거를 인코딩을 한 것 같아요. no를 0으로 인코딩했고 yes를 1로 인코딩해서 survived라고 하는 파생 변수 컬럼을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을 할 때는 문자열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요. 문자열을 0과 1과 같은 숫자들로 인코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survived하고 alive는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p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p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객실 등급이라고 합니다. 객실 등급이라고 하고요. 이 객실 등급은 또 겹치는 게 있어요. 여기에 3, 1, 2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third, 1, first, 2 그러면 second 있죠. 그러니까 1등급 객실, 2등급 객실, 3등급 객실 이런 내용이에요. P 클래스와 클래스는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객실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밑에 변수 이름을 보시면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과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 클래스가 1이면 first, 2면 뭐 second,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겹치는 컬럼들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겹치는 컬럼들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분석하실 때.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뭐 그냥 이거는 안 써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것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who라고 하는 거랑 겹쳐요. male, man, female, woman 이런 식으로 겹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 예제 데이터셋은 겹치는 컬럼들이 되게 많아요. who 컬럼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male, female인데 man, woman 이렇게 돼 있죠. male이라고 들어있는 게 man, 복수형인가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군요. 이메일이 woma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컬럼이 있을까요? 아, 여기 age가 있군요. age, 나이란 뜻이고요. 나이. age. 그 다음에 SIB, SP가 있죠. SIB, SP. SIB, SP. 이거는 뭐냐면 앞에 SIB는 sibling, 형제자매를 얘기를 하고요. SP는 스파우저인가? 배우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승은 함께 탄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 숫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랑 둘이 탔다 그러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형제가 또 같이 탔다 그러면 그 형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람을 보면 이거는 한 명이랑 같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같이 탔거나 자기 형제 자매 중에서 한 명이 같이 탔거나. 밑에 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혼자 탄 거예요. 혼자 탄 거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파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 페어런트란 뜻이고요. 차일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동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예요. 그러니까 직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랑 같이 탔느냐, 자식이 있느냐 이런 게 페어런트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 뭐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는 없는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요 뒤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성인데 뭐 배우자일지 자매일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탔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같이 탔거나 자녀가 2명이 있거나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페어 이거는 그 티켓 가격 운임을 얘기를 해요. 티켓 운임을 얘기를 하고요. 네. 보면 3등급 객실이니까 뭐 7달러, 달러인지 파운드인지 모르겠어요. 1등급 객실 71달러, 그죠? 그러니까 거의 10배죠. 3등급 객실하고 1등급 객실하고의 차이점은 그 10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페어, 운임. 탑승권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임바크, 정박항.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어느 항구에서 탔느냐 이거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항구에서만 출발한 게 아니라 몇 개의 항구를 거쳐서 손님들 다 태운 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얘가 또 겹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임바크 타운 이렇게 되어 있죠. S는 사우스햄턴이고요. C는 쉘부르그. 네. 뭐 이렇게 앞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임바크랑 임바크 타운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Q가 있죠. Q는 퀸스타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박지를 의미를 합니다. 어디서 탔느냐 그걸 의미하고. 뒤쪽은 클래스, 후, 어덜트, 체크 요 부분은 전부 다 겹치. 데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데크가 뭐 몇 층 뭐 이런 거 같은데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가 여기 성별하고 관련이 있고요. 어덜트 메일이냐, 그러니까 성인이면서 남성이냐, 요 변수는 여기에서 2개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파생 변수예요. 성별이 있으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니까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남성이면서 그 성년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true, 미성년이거나 또는 여성인 경우에는 false 이런 식으로 그 파생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 2개의 변수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파생 변수가 adult name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얘기, 컬럼에 대한 설명까지 조금 드렸습니다. 요거 분석해 보는 거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